신문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2년 1월 23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총 6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1호 경마가 부경하고 서울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혼돈도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중배당 정도, 중저배당, 아주 고배당 경주는 별로 눈에 띄지가 않고요. 자, 이런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일단 경주별로 역시 배당의 흐름이라든가 지켜볼 마필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승부처, 오늘은 4경주 A급의 6경주 A급 승부처입니다. 자, 부경경마 3경주 승부일 4경주 A급, 6경주 A급으로 승부 경주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 1경주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고요. 2위권이 좀 접전입니다. 그러니까 2위권에서 딱 이 마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별로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위권 접전이고, 그래서 배당은 많지는 않고요. 강력한 축이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말해 내진 1번 가디언 엔젤입니다. 직전에 데뷔전 때 1분 2초 6했다는 기록으로 4위를 차지했던 마필이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행 심사 때보다는 초반에 스타트도 나와주는 모습이었었고 1분 2초 6했다는 기록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 여건에서는 충분히 충바로스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뚜렷하죠. 김혜선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봤을 때 1번 가디언 엔젤에 따른 믿음은 상당히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입니다. 관건은 이제 2위권인데 인기 순위는 크게 중요치 않겠고요. 그래도 5번 이터널 에이스, 10번, 11번, 12번. 자, 이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 바운더리 내에서는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특징을 설명드려본다면은 5번 이터널 에이스, 역시 직전에 1000m 1분 3초 9했다는 기록. 이 기록이 이마필의 능력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네요. 크게 더 나을 거는 없겠고 직전에 비교적 최선을 다했던 거림이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마필. 10번 브라보 함양은 왜 이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주행 심사를 치렀을 때보다 분명히 직전 경주는 뒷심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초반에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뒷심이 검증된 또는 뒷심이 보강된 그런 모습이라면은 입상의 기대치는 충분히 높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10번 마필. 11번 디어킹도 좀 아쉬웠죠. 이 마필은 뭐가 아쉬웠냐면 초반이 빠른 마필입니다. 초반이 좀 빠른 마필인데 아쉽게도 직전 경주에도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점에서 제 능력 발휘를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걸음이었었고요. 물론 이제 이번 경주 또한 외곽으로 밀려져 있긴 하지만은 실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온 걸음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금요경마에서 1번 마필 유서프 1경주였죠. 이 마필을 강력한 축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마필의 기본의 능력, 혈통. 데뷔전 때는 부진했었죠. 이전째는 달라질 것이다. 그만큼 데뷔전의 성적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겠고 아무래도 신예 마필이다 보니까는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직전 대비 나은 걸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11번 마필을 지목해 드릴 수 있고요. 12번 BK 유문입니다. 이 마필은 채찍 반응도 좋겠고 역시 초반에 스타트도 좋고요. 분명히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러면 1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 인기 마필 중에서는 5번이 좀 불안합니다. 반면에 10번, 12번, 11번은 노림수의 마필로 충분합니다. 정리해본다면 강축이 있죠. 2위권은 접전입니다. 현장 상태 정말 중요하고요. 객관적인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1번을 축으로 해서 10번 브라보 함양, 12번 BK 유문, 11번 디어킹이 유력하게 볼 수 있는 입상 후보 마필들입니다. 강축은 있겠고 2위권 접전, 2위권에서는 5번은 불안 요소가 있겠고 10번, 12번, 11번이 가능권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가 됐고요.
역시 뭐 기복마간의 편성이고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도 뭐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마필은 없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마필 발이 4번 남도 1등입니다. 이변의 가능성도 있지만 뭐 뚜렷하게 또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의 능력도 그다지 뭐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 4번 남도 1등입니다. 남도 1등은 최근에 입상의 경우는 없습니다만 초반에 스타트가 좋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뒷심에서 조금씩 아쉬웠던 모습이긴 했지만은 이번 경주는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최근에 1600m 레이스를 꾸준하게 뛰다가 이번에는 1400m 레이스인데 중요한 거는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충분히 남도 1등이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라면은 이번 경주는 입상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손색이 없습니다. 남도 1등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번 실버 레이드라는 마필이 훈련 상태가 뭐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세게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제 현장에서 이 마필의 활기도라든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물론 이제 약편성이기 때문에 훈련 상태 좋은 거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다만 기본의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세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불안하다라는 판단해 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번 실버 레이디 이 마필을 지목해 드릴 수 있겠고 3번 나운더 밀리언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모습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최근에 1600m 레이스를 뛰면서 적응을 쌓았죠. 남도 1등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3번 나운더 밀리언은 가능을 해줄 수 있는 마필 추천드릴 수 있겠고 10번 와일드 아델이 상당히 이 마필이 뒷심이 많이 보강이 됐네요. 직전 경주보다는 그러니까는 지난 11월 달 경주보다는 12월 달의 경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와일드 아델 같은 경우에 혈통이 나름대로 양호합니다. 모기 혈통 자체가 좋기 때문에 거기 이제 신윤석 기수의 기승에 감량이 있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마필 10번 마필 이외 마필은 12번 그린파파고가 종반의 추임력 발휘의 강점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 중요한 것은 지난 12월 달에 서수홍 기수가 기선했었죠. 이때 종반의 걸음의 여력이 분명히 좋았습니다. 또 한 번의 서수홍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12월 달의 걸음을 또는 좋은 호흡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 8번 그린치타 기습이 가능하죠. 뚜렷하게 이번 경주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10번 마필, 여기 뭐 3번 마필 정도로 보여지는데 8번 그린치타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뭐 순발력도 좋긴 합니다만 또한 그동안에 두 번의 실전 경기에서 부진했었죠. 이 걸음은 그린치타가 지난 11월 달에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걸음보다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도 했고 이 마필의 잠재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8번입니다. 그린치타.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경주도 그렇게 뭐 여러분들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변수가 좀 많은 경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번 실버 레이디 뭐 이 마필의 현장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미흡하긴 합니다만 1경주를 통해서 주로 파악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은 만약 선행주로다. 그러면은 10번 마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추임력 발휘에 좀 강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주로로 예측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12번 그린 파파보그가 좀 더 유리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예측의 4번 남도 1등은 어떤 여건이든 간에 이 마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축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주를 정리해봤을 때 4번 남도 1등을 이번 경주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필이 되고요. 여기에 10번 와일드 아델, 12번 그린 파파고, 3번 나운더 밀리언, 여기에 8번 그린 치타까지 인정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실버 레이드는 제가 현장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뭐 전적표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이 마필을 보기는 어려움이 있겠고 과연 이제 얼마나 마필이 변화가 왔는지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는 4번을 축으로 해서 10번 와일드 아델, 3번
라운드 밀리언 12번 그린 팝하고 여기에 8번 그린 치타까지 인정할 수 있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호 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승부처인데 제가 이번 경주는 딱 한방막권에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여기에 보병마필을 필히 주목합니다. 보병마필 14두의 마필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 혼종도는 높습니다. 예전 대비해서 완벽하게 컨디션이 회복이 된 마필이 있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회복이 됐고 따라서 이 마필에 따른 평가는 분명히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해볼만한 상대 1300m의 거리 모든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변화가 온 마필은 분명히 실전에서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서울 경마도 그랬고요. 그런 마필이 여러 개의 마필인데 여지 없습니다. 그냥 꽂힙니다. 미흡했던 경주 운영을 펼쳤던 마필이 여러 개 남았다. 그래서 복귀를 하는 거죠. 여지 없습니다. 다음 경주에 승부기수 딱 기승시키고 그냥 때리는 그런 최근의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3경주도 역시 준비가 된 마필이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캐치를 했고 따라서 이번에 3경주로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경기만의 첫 번째 승부처는 제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호 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A급 승부처 4경주 A급의 6경주 A급 메인인데 4경주를 왜 A급으로 제가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번 마이데스티니가 눈에 띄고요. 역시 6번 디러블리킨 외곽에는 14번 선셋 멜로디 3류의 마필이 인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공교롭게는 이 마필들은 최근에 상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능력 비교도 충분히 되고요. 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마이데스티니도 마찬가지고 디러블리킨, 선셋 멜로디 다 4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 능력이 나왔고 그래서 이 마필들이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들이 아니고요. 기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편성과 전개에 따라서는 분명히 변수가 있는 그런 전력들. 그러면 이번에 4경주에 제가 A급으로 예고를 드렸던 이유와 주목할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는 마필들은 신예 마필들,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최근에 힘이 차고 있는 신예 마필들, 이 마필들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필들의 능력과 기존의 1번, 6번, 14번에 따른 능력 평가가 중요한데 4번 글로벌 여신, 직전에 데뷔전 때 우승을 했죠. 7번 일념천하, 최근에 상당히 좋고요. 여기에 11번 파티 인디도 가능권인데 과연 4번, 7번, 11번 중에 어떤 마필이 진카냐, 신예 마필 중에 과연 어떤 마필의 능력이 좀 앞서 있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이 마필들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신예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과 기존의 실전 경험이 있는 1번, 6번, 14번 마필과의 경쟁력 싸움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확신이 있다면 4경주는 승부가 되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1번, 6번, 14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 아닙니다. 이 마필들은 전개와 편성에 따라서 상당히 기복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들이 절대 아닙니다. 신진 세력들이 만만치 않고요. 저는 신진 세력 중에 한 마리의 능력을 상당히 믿고 있고 전개라든가 마방에 따른 준비 과정 다 마음에 들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4경주를 제가 오늘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A급으로 예고를 드립니다. 3경주 승부에 이어서 4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가 되고요. 외산마 4등급 상당히 강편성이고 여기에 또 국산 마필도 정말 쟁쟁한 마필이 나왔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그런 마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외산 마필 중에서는 5번 클린샷, 7번 부카티니, 여기 9번 스나이더, 3두의 마필이 일단은 능력에서 앞서 있고요. 국산 마필은 이제 11번 퓨어킹과 14번 킹골리앗. 자, 1위의 마필인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산 마필의 부담 중량은 정말 기가 막히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제가 보는 능력평가와 부담 중에 정말 적절하게 부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평가되냐면 제가 5번, 7번, 9번 클린샷, 부카티니, 스나이더라는 마필을 센 마필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서대로입니다. 클린샷을 가장 세게 보고 미흡한 차이긴 한데 7번 부카티니가 그 다음에 좀 센 마필, 그 다음에 9번 스나이더입니다. 부담 중량도 클린샷 58, 부카티니 57, 스나이더 56. 딱 1kg 차이 있습니다. 1kg 차이. 그 능력대로 정말 기가 막히게 핸디캡이 주어졌고 일치가 되네요. 그러면 관건은 국산 마필인 11번 퓨어킹과 14번 킹 골리앗 이 뒤의 마필의 능력이 과연 이번에 외산막 강자로 분류가 되는 이 마필들과 어떤 갭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단순 비교로 봤을 때는 스나이더와 킹 골리앗이 지난 12월 5일이었죠. 같은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12월 5일 날 이때 스나이더와 마필이 정말 우승을 했고요. 킹 골리앗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동일한 부담 영역이었었고 이번에는 스나이더가 2kg를 더 짊어졌고요. 킹 골리앗은 그대로 54입니다. 제가 볼 때 일단은 스나이더가 그때와 비교했을 때 2kg을 더 짊어지긴 했는데 저는 외산 마필이 더 쓰다 봅니다. 동일한 능력이라면 현재 외산 마필 4등급의 마필과 국산마 4등급의 마필 간의 경쟁인데 외산 마필의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11번 퓨어킹이라는 마필. 퓨어킹도 최근에 상당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퓨어킹은 아직까지는 1600m 레이스 그렇게 뭐 임팩트 있는 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좀 변수로 볼 수 있겠고 반면에 클린샷, 부카티니, 스나이더는 중장거리를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들입니다. 1800m 레이스까지 최근에 뛰어본 경험이 있고요. 여기에 클린샷의 임성시 기수, 부카티니 조인건 기수, 스나이더의 최시대 기수, 퓨어킹의 유현명, 킹골리앗의 박재희 기수 못지않게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정말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저는 외산 마필의 능력을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외산 마필. 따라서 5번 클린샷의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스나이더, 7번 부카티니, 14번 킹골리앗, 여기 11번 퓨어킹 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경주가 능력차가 크지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충마에 따른 믿음에 따라서 이게 적중이냐 실패냐가 나뉘어지고요. 그래서 충마 선정에 더욱더 고심을 해봐야 되는데 부담 중량은 비록 58을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클린샷의 그런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 마필 또한 능력평가는 스나이더와 최근에 상대 전적이 많이 있습니다. 58을 짊어져도 2kg, 그러니까 스나이더와 비교해봤을 때 2kg라면 더 짊어져도 충분히 클린샷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최근에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경주를 정해봤을 때 외산 마필 5번, 9번, 7번의 능력이냐 국산 마필 11번, 14번의 능력 평가를 먼저 해봐야 되고요. 저는 외산 마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충마 선정이 중요한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5번 클린샷, 그 다음에 9번 스나이더, 7번 부카티니, 14번 킹골리앗, 11번 퓨어킹 순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딱 4장의 막번입니다. 능력평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당일날 현장에 따른 주로 변수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능력은 불변이죠. 5번 축에 9번, 7번, 14번, 11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2등급의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오늘 준비된 저희 A급 메인 스무체입니다. 소대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부경경마는 999 배당을 노리면 안 됩니다. 999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거의 없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앞선에 약편성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2경주가 그나마 좀 많이 터질 수 있는 경주로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배당, 중저배당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 경주도 15분의 A급 메인은 무조건 고배당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입견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고배당 승처가 아닙니다. 그러나 A급 메인으로서의 충분히 자질이 있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미 뭐 능력이 나온 그런 마필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아무래도 이제 4번 영웅뉴스라는 마필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딱 요 말씀만 드립니다. 직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지난 12월 19일 2등급 마지막 경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투투그레이트라는 마필, 소니킹이라는 마필을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이 뒤의 마필의 최근의 상대 전적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 대비해서 어떤 마필이 유리하냐. 투투그레이트가 그때 51을 집어줬고요. 소니킹이즈는 54.5를 집어줬습니다. 3.5kg 차이면 투투그레이트나 마필이 무조건 이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드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투투그레이트가 준우승을 하면서 복순식 기준 42.6배, 82.8배 상승시. 반면에 소니킹이즈는 인기순위 3위였는데 3위권에 그치면서 투투그레이트라는 마필한테 졌습니다. 또한 그때 공교롭게도 제가 이 도미네이션은 마필이 상승세였는데 이 마필은 2등급과 3등급의 갭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정말 분석은 정말 제대로 됐던 그런 경주였고요. 자, 그럼 이번 경주 여러분들 소니킹이즈가 56입니다. 투투그레이트 52죠. 직전에 3.5kg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4kg 차이입니다. 경주거리 1200의 직전 경주, 1400의 이번 경주입니다. 투투그레이트는 추임마입니다. 누가 유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현재 인기 순위를 보니까 소니킹이지가 또 인기를 어마무시하게 모으고 있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경주 역시 저는 승부가 된다라는 건 확신이 있겠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번 경주를 제가 강력하게 오늘 부경경마의 A급 메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정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예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경주로 제6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메인 승부처 제6경주입니다. 1호 경마 간명하네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배당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인정해야 되고 편성이 그렇게 짜여져 있으면 그 흐름에 따라서 가줘야 됩니다. 거스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저로서는 최선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정말 저 또한 상당히 정말 성과가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15금 경마TV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너무 많이 성원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가 이제 휴장 전에 2월 첫 주, 2월 4일 금요일, 5일 토요일, 6일 1호 경마는 시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휴장 전의 마지막 경마 주간인데 경주마의 능력평가 분석은 물론이고 각 마마의 승부 의지라든가 승부 타임이 더욱더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